안녕하세요. 코트라 뉴욕 IP데스크의 안지윤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IP데스크의 박다미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아마존 플랫폼을 통해 미국 시장을 공략한 한국 셀러들이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우리 기업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대해 파헤쳐보는 영상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아마존 초보 셀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기초적인 사항은 물론 고수 셀러분들도 지루하시지 않게 해답을 쉽게 찾기 힘든 사항과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 규정 관련해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사항까지 꼼꼼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사정보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세계적으로 아마존 셀러가 몇 명이나 존재하는지 아세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글쎄요. 올해 3월 기준으로 무려 10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해요. 그 중에 액티브 판매 리스팅을 갖고 있는 건 거의 200만 명 정도고요. 그렇다 보니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셀러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내 상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판매 페이지가 일단 돋보이고 설득력이 높아야겠죠?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란 아마존에 입점한 셀러들이 자기 브랜드, 상표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아마존에 등록하는 제도인데요.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이점부터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반 셀러들과 달리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자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제품 비디오 삽입, A+ 콘텐츠 추가, 아마존 스토어 구축 3가지 기능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보다 효과적인 브랜드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품 비디오는 이미지보다도 무려 4배나 더 소비자들에게 어필한다고 해요. 관련 영상을 추가함으로써 이 제품과 브랜드에 대해 고객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A+ 콘텐츠는 텍스트로만 가능했던 제품 설명에 다양한 그림 이미지를 추가해서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스토어는 아마존 내 판매 페이지를 자사 웹사이트처럼 꾸밀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자들은 자기 브랜드와 상품 상세 정보를 훨씬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브랜드 강화 컨텐츠를 활용할 경우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서 구매 전환율이 30% 이상 올라가는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사업에 활용할 브랜드를 구축하고 난 다음엔 아마존 플랫폼 내에서 어떻게 브랜드를 꾸준히 키워나갈지 셀러분들이 고민하시게 될 텐데요.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자들은 스폰서드 브랜드, 스토어 인사이트, 아마존 라이브 같이 일반 셀러들과 차별화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는 브랜드의 태그라인 설정, 배너 광고 등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또 스토어 인사이트 기능을 이용하시면 브랜드와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루 스토어 방문자 수, 소스 태그 심기 등의 추적 기능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라이브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로 브랜드사에서 직접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판매를 유도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이 외에도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통해 소비자 데이터에 근거한 다양한 분석과 최적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 대시보드를 이용하면 브랜드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여러 지수들, 즉 아마존 프라임 자격이 되는지, 재고가 충분한지,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트래픽을 높이기 위한 검색 키워드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브랜드 애널리틱스 기능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한 검색어가 무엇인지, 어떤 검색어가 인기가 있는지, 해당 검색어로 가장 많이 클릭된 상품이 클릭의 몇 %를 차지하는지 등을 알려준다고 해요. 아마존 애트리뷰션은 다른 사이트의 광고와 비교해서 아마존 광고가 조회수나 구매율 측면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비교할 수 있는 툴입니다. Manage Your Experiments는 쉽게 얘기해 과학실험 같은 기능인데요. 판매 리스팅 내용 중에 어떤 부분만 바꿔서 대조군을 만들고 오리지널 안과 수정안 중에 어떤 옵션이 실제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끄는지 일정 기간 동안 관측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자들은 상표권 침해 물품을 모니터링하고 침해 신고도 손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트랜스페런시 같은 경우는 정품에 대해 특정 바코드를 부여해서 위조품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거나 배송되지 않도록 막는 툴입니다. 프로젝트 제로의 경우는 머신러닝으로 위조품을 스캐닝해서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리스팅을 자동으로 제거 조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품 판매자들이 일일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이요. 그렇군요. 상표권 침해 의심 콘텐츠, 모조품, 위조품 적발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침해 물품 페이지 삭제, 판매자에게 경고장 발송, 판매자 계정 정지, 아마존 물류센터에 보관 중인 재고 폐기 후 비용 청구, 대금 지급 보류 같은 구제 수단까지 제공하고 있어 브랜드 보유자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네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려면 어떤 요건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미국 상표권이 있다고 해서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무조건 등록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시중에 다양한 형태의 상표가 있는데요.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하려면 상표명에 반드시 영문 알파벳이나 숫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즉, 그림으로만 구성된 상표, 또 한글로만 구성된 상표는 안 됩니다. 영어가 아닌 외국어는 미국 특허 상표청의 시각에서 봤을 때 문자가 아닌 그림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작년 IP데스크 사업통해 상표를 출원했던 한 기업 대표님이 상표 등록증을 아마존에 제시했는데도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 거절 통지를 받았다고 저희 데스크로 문의하셨었어요. 알고 보니 한글로만 이루어진 상표라 당초에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이 불가했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대표님이 너무 속상해하셨고 저희도 안타까웠던 게 생각나네요. 뭐니 해도 요즘 장안의 한 뉴스는 아마존 IP 엑셀러레이터 로펌을 통해 상표를 출원하지 않아도 미국 특허 상표청에 유효한 출원 번호만 갖고 있으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 가능한 것으로 요건이 완화되었는데요. 변호사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미국의 경우로 일단 한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미국 연방상표 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미 상표권을 갖고 있다면 상관없지만 막 출원한 경우엔 등록까지 12에서 16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 아마존 셀러들이 브랜드 레지스트리의 이점을 누리기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다가 2019년 말부터 아마존 IP 엑셀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생겼는데요. 아마존이 선정한 엑셀러레이터 로펌 11개사를 통해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번호 없이 출원번호만 가지고도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후 최근에 또 한 차례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트레이드마크 펜딩 레지스트레이션인 브랜드도 일부 받아준다고 적혀 있죠. 국가별 요건을 안내한 링크를 클릭하시고 미국 정보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연방상표 주등록부에 상표가 등록된 상태이거나 출원서가 유효한 상태라면 IP 엑셀러레이터 로펌 선임 여부에 무관하게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허 상표청에 제출한 출원서가 여러 심사 단계를 거치면서 이 라이브 상태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상표 출원한 뒤에 진행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TSDR 웹사이트에서 출원번호로 검색해보면 이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화면 중앙에 초록색 동그라미 아이콘 보이시죠? 이 아이콘이 다음 그림에서 1번부터 9번 중 하나여야 합니다. 이건 미국 특허상표청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인데요. 즉, 출원번호가 있다 하더라도 내 출원서의 Status Descriptor 아이콘이 빨간색 또는 검정색이라면 출원서의 효력이 만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브랜드 레지스트리에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만일 출원된 상표에 대해 상표 심사관이 오피스 섹션, 가거절 통보서를 발급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오해가 발급될 경우 Live Application Under Examination에 해당하는 아이콘이 표시되기 때문에 여전히 라이브 상태로 간주되므로 브랜드 레지스트리 요건을 만족합니다. 그런데 오해 회신 기간이 만료되고 결국 가거절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이 초록색 동그라미가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어 브랜드 레지스트리 기능도 못 쓰게 됩니다. 그렇군요. 브랜드 레지스트리의 등록 요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업들이 궁금해하시는 각종 질문들을 마구 던져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만일 한때 등록되었던 상표가 취소되면 기존의 브랜드 레지스트리 계정은 어떻게 되나요? 레지스트리의 등록 근거로 쓰인 상표권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아마존에서 별도의 검증 조치를 취하나요? 네, 아마존은 IP 엑셀러레이터 로펌을 통해 접수된 상표의 출원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합니다. 등록이 거절되면 해당 상표에 대한 브랜드 레지스트리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해요. 만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브랜드 레지스트리 계정이 닫힐 경우에 아마존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브랜드 레지스트리 계정과 아마존 계정은 별도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레지스트리 계정이 폐쇄되더라도 아마존 계정은 유효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존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건이 폐기되거나 못 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되는 상품에 적용된 브랜드 레지스트리 기능은 모두 무효화된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면 소비자가 상품명을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에서 상위에 뜨나요? 또한 아마존에서 광고 노출의 우선순위는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나요? 브랜드 레지스트리와 아마존 광고 검색은 별도로 관리되는 기능입니다.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했다고 해서 검색했을 때 상단에 뜨는 것은 아닙니다.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길 원하신다면 키워드 광고를 최적화하셔야 합니다. 즉, 광고할 상품을 선택하고 타겟팅할 키워드를 입력하고
노출 효과에 비례하는 입찰액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마존 광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말하면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은 제조사가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유통사나 판매사가 제조사로부터 아마존 상품 페이지 관리를 정식으로 위임받은 경우 레지스트리에 함께 등록해서 관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나요? 단일 상표권을 여러 개의 계정이 동시에 브랜드 레지스트리로 등록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요. 하나의 상표권은 하나의 계정, 즉 브랜드 보유자의 계정이나 브랜드사로부터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유통사나 판매사의 계정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절차는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같고요. 유통사, 판매사의 계정으로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을 진행할 경우 브랜드 권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럼 유통사, 판매사도 아닌 외부 컨설턴트에게도 내 브랜드 레지스트리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고 브랜드 관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나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아마존 계정에서 관리자 권한을 지정할 때 외부 컨설턴트인 계정 운영 대행사에게 브랜드 레지스트리 기능 권한까지 부여하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의 이점, 활용 방법,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스텝 바이 스텝 등록 절차에 대해서는 LA IP데스크에서 작년에 제작한 브랜드 레지스트리 함께 등록해요 라는 튜토리얼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튜토리얼 영상 제작 시점 이후 유일하게 변경된 사항은 이 자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상표 등록번호 입력란엔 출원번호를 대신 입력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아마존 플랫폼 내에서 효과적으로 브랜드를 보호하고 관리하시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뉴욕 IP데스크로 직접 연락 주시거나 아래 비디오 코멘트 섹션에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실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